네, 안녕하세요. 예, 날이 추운데도 다 나오셨네요. 예, 이 날이 춥다고 뭐 공부 안 하고 날 좋다고 안 하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 우리 이제 종인중개사 수험생이요. 1년에 공부가 잘 되는 날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예. 막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드는 게 1년에 한 5일 정도. 그러면 나머지 360일은 거의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거나 집에 일이 있거나 몸이 찌뿌드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싱숭생숭하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본인이 마음이 생기는 날이 1년에 한 5일 정도인데 이 5일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의뢰 공부하기 다 힘든 조건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해요. 특히 이제 그 날이 추워지면은 처음엔 두 눈을 다 뜨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침에. 한쪽 눈만 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눈을 뜰 것인가 아니면은 요 눈을 감고 조금 더 잘 것인가. 예, 그때 상체를 딱 일으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아침 일어나기가요. 특히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쓰러져 이렇게요. 진짜 본필 잡고 쓰러진다, 본필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스러운 게 지금 올해 합격생들도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합격자 모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우리 학생들 또 한 번씩 또 제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예. 좀 가벼우신 분은 한 두 번 돌려드리고 예. 무거우신 분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셨다는 얘기 듣는 분들은 다 작년 그 11월 달부터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이변이 없는 한 다 붙어요.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예. 본인 뭐 이변 있을 것 같다고? 예. 그럼 안 되지. 예. 안전운행, 예, 안전운행. 예. 그래서 여기 앞에 한 네 번째 자리까지는 거의 다 붙었더라고요. 네 번째 자리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예.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 사람은 제 침을 맞은 사람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예. 책 한번 줘보세요. 자,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쓰셨죠. 예.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책에다가 써도 괜찮습니다만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큰 데다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 자, 이 정도 크기에다가, 이걸 절대 정확히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면서 몇 가지만 메모하시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쓸 때, 자기가 그냥 메모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메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듣거나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설명 듣는 건데 메모는 자기가 다시 기억을 재생하는 정도만 하고 너무 노트를 잘 생각하지 마세요. 노트는 1월 달 이후부터 빠르면 1월 달 아니면은 3월 달부터 해도 괜찮은데요. 노트는 절대로 어떤 분은 노트를 하는데 거의 책을 한 권을 써. 저술이에요, 저술. 노트는 저술이에요, 저술. 예. 책 두께나 노트나 별 차이가 없어. 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쓰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 달, 12월 달은요. 전체적인 공법의 내용이 나오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정도 알 정도만 되면요 공부량이 엄청 느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법대 4학년 졸업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 공법이 지금 공부하는 게 법대 4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책에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메모 좀 하시면 되고 그냥 어차피 기초서는요 시험장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기초서는 막 뜯어도 괜찮아. 낙서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서가 이제 1월 달에 나오면 기본서에다가는 좀 이제 밑줄도 좀 깨끗이 치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기초서는 그야말로 이걸 통해 가지고 기초만 알면은 충분한 겁니다. 이 제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공법이 뭔지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예.
자, 우리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입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의 가지수가 118개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118개인데 118개 법률 중에서 6개 법률을 우리 이제 시험 과목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극히 일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118개 법률에서 겨우 6개 이 법률을 우리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 공부 다 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10개 이상은 공부 못했어요. 10개 이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법이 온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온천법. 예전에 온천 개발 컨설팅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온천 개발을 제가 거기 개발 계획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법이 온천법이고요. 근데 실제 한 50개 정도만 공부하면요, 먹고 사는데 하나 지장 없어요. 50개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왜? 이 정도는 충분하거든. 그래서 요거 제가 공부 안 한 법들도 많습니다. 뭐 목장법 이런 건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장 운영할 일도 없고, 내가 소 키울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118개 법률 중에서 이 6개 법률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인데, 여기 보면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면 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죠. 우리는 정착물 중에서 필요한 것은 건축물만 필요해요. 우리 앞으로 토지는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다. 그래서 국가가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게 다 부동산 공법이고요. 그러면 이런 법들이 118개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6개만 딱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요. 이 6개 법률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법률 중에서 우리 기초과정 때는요, 국토계획법을 갖다가 5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본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만 잘해놓게 되면 나머지 법들은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해하는데 아주 치중을 해야 될 때가 우리 기초과정입니다. 그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계획의 행정조직의 체계 공부했었죠. 행정조직의 체계.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은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수반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는데 각부 장관은 그 해당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들이에요. 우리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은 장관이고 그 밑에 시도지사가 5명이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 5명을 시도지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대외적으로는 형식상은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이다. 그다음에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는 임명하는 우리 구청장을 행정구청장, 선출하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일반 시에 있는 구청장은 임명받은 행정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요 행정의 기본 단위가 될 수가 없고 도 밑에 시장, 군수가 행정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는 6명이에요.
도지사가 빠지고 그 자리에 시장, 군수가 들어가 총 6명.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 행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요 기본 단위의 책임자가 나올 때 도지사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면 도지사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간 뭔가 분쟁이 있거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도지사가 등장해요. 시도지사끼리 분쟁이 있거나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부동산 문제는 다 국토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체계는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제 외울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99%는 해결이 되고 1% 예외적인 것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1%. 그다음에 우리 오늘 또 우리 공부해야 될 것이 행정 계획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6페이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기본법이란 말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 법은? 네. 83년도? 응? 2003년도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2003년이라는 거? 예? 예? 2000. 맞아요. 그 정도 기억력이면 합격입니다. 합격. 예. 가운데 요 밑자가 들어가면 다 2003년이라 그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기본법인데 여기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에요. 이게 기본법.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들은 다 이 법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들어봤죠? 다 이 법에 나와. 예, 다 외워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 이런 것들 다 여기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이요 2003년 1월 1일 날 시행됐는데 2003년도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14회 시험이에요. 14회 시험 때 최초로 요 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요. 예, 14회 시험. 요 14회 시험이니까 이때는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 20kg가 적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믿는데 재작년에 14회 때 공부하신 분을 제가 다시 만나서 학원에서요. 예. 이때 시험 안 되셨던 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시험 안 되고 나서 애들 클 때까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다시 학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증언하셨어요. 다른 학원에서. 예. 내가 예전에 박 선생님 봤는데 그때는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다. 하늘거렸다. 코스모스 같은. 14회 시험 때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 이게 시험부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2002년도 있잖아요. 자, 2002년도까지는 우리 부동산의 기본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법이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도시계획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도시계획법이라는 거. 예? 예? 우리 책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네. 책이 안 나와요, 책에. 예. 자, 도시계획법이라는 말 여러분들 옛날에 어디선가 들어봤죠? 들어보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봤어요. 그럼 혹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또 안 들어봤죠? 요 두 개 중에서 들어본 건 그래도 도시계획법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 워낙 유명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법이 요 두 개였어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그러면 13회 시험 때까지는 요 두 개가 우리 시험 과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13회 시험 딱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올해 시험 꼭 붙어야 돼. 올해 시험 못 붙으면은 내년에는 이제 이 법들이 없어지고
이 법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지 물론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이 법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걸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공부하신 분은 많이 헷갈리시겠다 그랬더니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작년기 기억날 정도면 다 붙었다는 거야. 전혀 기억이 안 나게 헷갈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다. 안심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요 두 개의 법을 하나로 더한 게 지금 국토계획법이에요. 예. 근데 여기 도시계획법이요. 이게 196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 있던 법이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은 10년 후에 만들었어요. 1972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까지 있던 법입니다. 그러면 1962년도면 제가 태어나기 진짜 한참 전이거든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책으로 봤죠.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1961년도 중요한 사건. 예. 5.16. 예. 연배가 오래되셨네요. 이거 기억하실 정도면. 전 본 적도 없는데. 예. 5.16이라고 있습니다. 5.16 혁명. 작년에 제가 5.16 혁명이라고 그랬더니 강의를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5.16 군사 쿠데타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부동산 공부할 때는. 예. 하여튼 그냥 5.16 혁명이라 하고 요거 이제 박정희 장군이요. 당시 제2공화국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예. 제2공화국 정부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제2공화국 정부에? 예? 다른 나라 살도 오셨구나.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 정부예요. 그래서 장면 총리가 다른 나라 수상 같은 거였죠.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 정부를 무너뜨린 게 5.16 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는 누가 만드는 법이에요? 만들겠습니까? 부동산 모를 텐데. 예. 군인들이 만들었죠.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주도가 돼서.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1962년도가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최초의 법인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는데 61년도에 5.16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요. 국회를 해산을 시킨 거예요. 국회가 원래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회를 대신할 만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들어봤습니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그게 초대 의장이 누구였어요? 초대 의장이 장도영 장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 30몇 살 됐는데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나이 40살도 안 되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 장도영 장군보다 10살이 더 많은 박정희 장군이 이제 2대 의장이 됩니다. 2대 의장이 밀어내고. 근데 이 61년도에 5.16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 기록에 보면 박정희 장군이 우연한 기회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나와요. 충격. 예. 왜냐하면 61년도 5.16 혁명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게 몇 년도예요? 1945년. 그렇죠?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61년도면 16년이 지났죠. 16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법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요한 법 중에. 형법만 하나 있었어요. 예. 법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부잣집 아들들이요. 다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진국가로. 징병을 피해서 유학 다 떠났습니다. 전 세계의 그 선진국가로.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 귀국을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의 유학생들이 법학을 전공했나 봐요. 예, 법학. 예.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치학 전공이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미군정이었어요. 미군들이 수소문 해가지고 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다 모았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들이니까 해방된 조국에 적용될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16년간 싸움만 한 거예요. 법을 안 만들고. 왜냐하면 다 부잣집 아들들이라서 본인이 제일 잘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가담할 수 없다. 이래서 16년간 만드는 법이라고는 당장 급한 형법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일본 법을 거의 베낀 거고.
그러면 나머지 그 법들은 없었어요. 16년 그럼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냐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쓰던 일본법 있죠. 이걸 한글로 번역했었어요. 61년도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쓰던 일본법을 번역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한 이제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에 가담한 장교들을 모아놓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당시 육군 소령인 실명을 쓰면 안 돼. EXX 소령이라는 사람이 손을 딱 든 거예요. 내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군사학교 교관이에요. 군사학교 교관. 그러니까 놀래서 그러면 이소령은 법대를 졸업했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독학으로 혼자 사법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학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혁명에 가담한 장군이에요. 이소령이. 근데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분 중에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 손 딱 드는 거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부동산 공법의 의의까지 공부했어. 근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공부량인지는 아무도 몰라. 하여튼 본인이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독학이든 뭐든 일단 유일하게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분이야. 이소령님. 나중에 감사원장까지 하셔요. 이분이 잘 됐다. 그러면 이소령이 유일하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어 이분이. 그 다시 이제 법학자들을 모았어 한 자리에 모아놓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역시 예상대로 싸워요.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혁명한 사람들이라서 총을 딱 들이대는 이렇게 총 딱 들이대니까 16년 끌던 법들이 한 달 만에 다 나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도시계획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공법을 못 외우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뭐 딱 들이대면은 아마 한 달 만에 다 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6년 끌던 법들이 바로 그 다음에 다 나왔어요. 그때 나온 법이 바로 도시계획법이에요. 총 들이대니까 바로 나온 법. 군인들이 만들었죠. 그럼 요 62년도에 요 도시계획법이요. 얼마나 잘 만든 법이냐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법인 거예요. 그 이유가 전 세계 선진국가에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자기가 유학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제도를 한글로 다 번역해서 짜집기를 한 거야.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제가 외래 교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리포트를 내줬어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써라. 마감 시간 30분 전에 제출한 학생이 가장 잘 썼어요. 먼저 낸 친구 걸 빌려서 짜집기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 학생은 이제 제가 시약 좀 줬습니다.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완벽해. 여기 바로 전 세계 부동산 관련 법들을 다 짜집기한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든 게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계획법을 가진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초,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전 세계를 다 따져도 한 10등 안에 듭니다. 순위로 보면은요. 그래서 62년대 최초로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법이죠. 근데 이 62년도는요. 역사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필리핀하고 태국이 몇 배 더 잘 사는 선진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쌀하고 밀가루를 원주해 주는 나라가 필리핀, 태국이에요. 길에 지나가는 그 근로자들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62년도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법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은 좋은데 전국에 토지 측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토지 측량이 안 돼 있으면 부동산 관련 법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1920년대 일본 사람이 해놓은 측량 자료밖에 없어요. 1920년대 해놓은 거.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오차가 별로 없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우리 앞으로 공부할 농림 지역, 관리 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서는요 오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눈에 보면 산이 있는데 기록에는 없는 걸로 나와. 도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도시계획법은 도시 지역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 적용한다. 이 잘 만든 법을 도시 지역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적용할 법이 없어.
일단 이거 먼저 적용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곳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국내 기술자가 한 명도 없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 우리 유엔에서요. 대한민국 원조 기구가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6.25 때 군대를 보내주는 선진 국가들이 성금을 모았대. 불이웃 돕기 성금. 성금을 모아서 이걸로 쌀하고 밀가루를 사서 보내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박정희 장군이 우리들한테 쌀하고 밀가루만 보내지 말고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유학생들을 자기네 나라 국립대에다가 유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학비는 여기 이제 원조 기구에서 모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국비 유학생 시험을 봐요. 1회 시험을 봅니다. 그때 1회 시험 때 합격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이렇게. 이 네덜란드는 지금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요. 세계 측량학 1위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측량학을 공부할 사람들은 다 네덜란드 유학을 갑니다. 네덜란드는 왜 측량학이 강하냐 그러면요. 국토의 4분의 3이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측량을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차를 인정하잖아. 오차 있는 순간 나라가 망해요.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측량에서 다 댐을 쌓고 하는 사람들이 뚝을 쌓고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로 이제 두 명의 유학생이 가요. 1회 합격생들. 요 갑이라는 분하고 이제 을이라는 분이 가는데 요 갑이라는 분은 항공사진 측량을 배워요. 우리가 보통 항측이라 그래. 비행기를 측량해야 되니까. 요 을이라는 분은 비행수를 배웁니다. 요 을이라는 분은 당시 우리나라 공군에서 가장 비행기를 잘 본다는 김소령님이라는 분이 을이에요. 이 김소령님이셨어요. 아주 조종 잘 하시는 분. 이 김소령님은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한 번 더 나와요. 김소령님이. 혹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대한항공 칼기가 소련 상공을 지금 러시아죠. 옛날 소련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바퀴가 안 나왔어요. 바퀴가 안 나와서 동체로 얼음 위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나 검색하면 나올 거야. 여기 우르만스크라는 소련의 우르만스크. 우르만스크라는 곳에 바퀴 없이 여객기가 착륙했어요. 바퀴 없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예. 그래서 뭐 폭발도 안 했고 미끄러 착륙한 거예요. 그때 그 조종사가 바로 이 을이라는 분이세요. 김소령님이십니다. 네덜란드 유학파. 가장 비행기를 잘 모시는 분이죠. 요 두 분이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71년도에 귀국을 해요. 끝나고 나서 하자마자 요 김소령님이 모는 비행기를 타고 이분은 이제 서울 전국을 빙빙 도는 거예요. 요 갑이라는 분께서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판독해가지고 이제 전국 토지 측량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72년도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 아닌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가 흔히 농촌지역이라는 데가 바로 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72년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이 바로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한 법이 바로 국토이용관리법 72년도. 새마을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논밭이 삐뚤삐뚤하잖아요. 농사가 제대로 안 돼. 길도 제대로 못 뚫어. 농촌 지역에. 그래서 이때 바둑판 모양으로 논밭을 정리하는 거.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있죠. 이때 해요. 72년도에. 이 법을 가지고 해요.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이때 경지정리사업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은 시간이 오래 하려면은 지금은 한 10년, 25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순식간에 끝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어디서 정신교육을 받고 오는데 갔다 오면은 이제 그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때 순식간에 전국에 있는 그 삐뚤삐뚤한 논밭을 바둑판 모양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바로 요 국토이용을 썼죠. 예. 그래서 이제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 적용.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을 요 법에 따라 시행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2년도가 딱 되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본법 두 개가 딱 갖춰진 겁니다. 70년부터 71년, 72년 요때까지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때예요. 이때.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로 무너진 아파트 아세요? 최초로 무너졌던 아파트. 와우 아파트. 거기에 요 71년도인가 무너졌죠? 71년도인가.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했어요. 아파트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안 좋은 거야. 소가 누웠잖아. 아파트 누워버린 거야. 와우 아파트. 해가지고 소가 누웠다 해가지고 와우 아파트는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이름 다 멋지게 지었대요. 와우 아파트가 지금은 어디쯤 있었습니까? 우리 어른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본 적이 없고. 예. 와우 아파트가 어디 있었나? 마포 쪽에 있었나요? 예. 기록에는 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져서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시민회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은 게 세종문화회관이래요. 그 시민회관에서 가수 한 명이 공연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가수가 부르기로 된 노래가 신고산 타령이래요. 신고산. 그런데 갑자기 노래 가사를 바꿔 불렀대요.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에. 그러니까 국가에 큰 참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꼬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당시 아파트를 갖다가 짓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밤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그 가수가 조모라는 가수에서 조. 그래서 화개장터로 도망간 게 아니라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귀국을 하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좀 잘못하는. 예. 그래가지고 그 조모라는 가수가 도망간 시기가 바로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신고산 타령 가사 바꿔 불렀다가 그때가 71년도.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7.3. 그게 뭐냐 그러면 남북이 평화 통일에 전격 합의했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 절대 안 믿어. 근데 그때는 다 믿는 분위기였대. 72년도에요. 7월 4일 날. 7월 4일 날. 그래서 그때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월남하신 분들이 북에 있는 자신의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다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통일되면 이거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이걸 판 거야. 아주 싸게. 이걸 사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다 망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북한 부동산이 거래가 됐어요. 예. 다 망했습니다. 예.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71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저 자본으로 최단 시간에 만든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날짜를 정했어요. 몇 월 며칠 날까지 완공해라. 예, 그날까지 완공 못하면 관련자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4시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새벽 4시에 하얀색 차선을 그렸대. 예, 그날 9시에 이제 대통령이 시승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새벽 4시 차선을 딱 그렸어요. 근데 아스팔트가 안 마르는 거야. 그래서 지푸라기를 뿌려서 불을 질러서 말렸다고 합니다. 일단 완공했지. 예. 못하면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예. 그때가 이제 요 71년, 72년 이때죠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때가 71년, 72년 이때예요. 예.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농촌이 다 근대화된 게 국토이용관리법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법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몇 년, 40년 썼죠. 30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러다가 이제 두 개의 법에 한계가 생겨요. 한계 생긴 게 분당 신도시예요.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당하고 일산은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농촌 지역이었죠. 거기에 적용된 법은 뭐겠어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신도시가 완공이 돼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부터는 도시 지역이야. 오늘부터는 뭐가 적용이 돼야 돼? 도시계획법. 하루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거야. 하루 사이에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엄청난 혼란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지역인데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잖아요. 하루 사이에. 엄청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제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하루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거든요. 앞으로도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야겠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종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원화라 그래요. 이원화. 이게 뭐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였는데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일원화. 하나, 일원화하자는 거죠. 이제는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가리지 말고 같은 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자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법을 통합을 만약 지금 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국론 분열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폐개혁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개의 법을 만약에 지금 통합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예, 바뀌거든. 그래서 야 이것도 두 개의 법을 언제 통합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 2002년 여름에 통합하기로 했어요. 2002년 여름. 그때 뭐 했습니까? 월드컵 할 때야. 그래서 두 개의 법을 통합을 할 때가 2002년 여름에 통합을 한 거예요. 여름에. 예. 이 중요한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채널을 딱 돌리면 아 대한민국 그래서 붉은 악마 나오고 음악이 막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자막으로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막 한 줄 나와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때 통합됐어요. 반대할 사람도 없어서 다 축구장에 가 있었거든. 예.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 통합했으니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적용할 거 아니에요. 새로 법이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용인대학교 제가 강사였습니다. 당시 용인대학교 강사였어요. 저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공무원 연수원 와서 저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무원들 상대로. 그 내가 아니 나보다 명망이 높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용인대 강사인 나한테 무슨 이것을 부탁하시냐 그랬더니 다 안 하신다 그랬대요.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다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일단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 강의 교환을 만들어야 돼.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처음 생기니까 책이 없잖아요. 강의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책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기예요. 그때는 386 컴퓨터라 그래서 아래야 한글 도스용이라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용이라서 다 쳐야 돼. 아래야 한글 1.53이라고 있었어요. 치는데 치다 보면 파일이 막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 막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 축구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그 기간 내에 이 교환을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서 축구 안 보기로. 코드 뽑아버리고 테레비 막 치는데 밖에서 와 그래. 궁금하잖아. 다시 코드를 꽂고 테레비를 키니까 슬로우 비디오가 나와요. 안정한 한 골 막 넣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이 강의를 맡았어요.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공공기관 교육 이거 다 이 법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까지. 왜? 한 번 하던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 일단. 예. 그래서 안 바뀌고 계속 내가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예. 벌써 내가 몇 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 LH 공사 직원들, 경기도 공무원들 제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까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LH 공사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도시공사 있죠, 지방공사, 무슨 시 도시공사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한테 제 이름을 대면은 다 배웠을 거야. 저한테 이걸 다 배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길을 못 지나다녀요. 길에 지나가면서 아는 척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제
두 개의 법이 만들어진 과정 알겠죠? 근데 통합할 때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됐어요. 선생님 도시보다는 국토가 더 큰데 왜 도시계획법 중심입니까? 어디가 땅값이 비싸요? 도시가. 그래서 더 중요한 제도가 도시계획법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중심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흡수하는 통합이 되고 이제 2003년 1월 1일부터는요.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똑같은 법으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됐어요. 이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사 시험에서는요. 하도 이제는 오랫동안 시험을 보다 보니까 낼 거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만들어진 과정도 물어봐. 시험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국토계획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국가시험 중에서는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시 나와요. 그럼 얼마 전에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제정한 법률이다. 지문에 나와. 2번 지문. 도시계획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으로서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1972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지역 외지역에 적용된 법률. 이 다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응용돼서 막 물어보고요. 가끔가다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부동산 제도, 국토기업 나오는 제도인데 이거는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과거에 그랬었거든. 예, 통합될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를 하면 사실 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통합된 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약어로는 국토계획법이죠. 예.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뭐 어려운 게 없겠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국비 유학생들은 7년간 의무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된답니다. 나라 돈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 서로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서로 안 되려고 그랬대요. 하도 대우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의무적으로 지금의 7급 공무원으로 7년간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김소령님께서는 딱 7년간만 공군에 더 있다가 바로 전역을 하시고 칼기 기장으로 가십니다. 대한항공 기장으로. 요 갑이라는 분께서는 계속 공직 생활을 하시고 차관보까지 하셔요. 분당 신도시도 측량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유품 중에 분실된 줄 알았던 그 항공 사진 몇 개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하나도 카피해 놓은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국토계획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 146페이지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예, 요거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